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답답하게 여기실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 저희가 엑기스만 아주 쪽 짜서 아주 보시기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가 개회했습니다. 국회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또 처리해야 할 법안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수진 차장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개회는 제대로 된 건가요? 네, 개회는 했고 개회식은 열렸습니다만 밀린 숙제를 좀 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네, 무슨 얘기냐면요. 7월 30일 날 15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한 달이 넘어서 오늘 의원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정식으로 인사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송광호 의원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지금 발동이 돼 있는데 오늘 이 건이 이렇게 지금 계류가 돼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진도 팽목항을 다녀와서 어제 저희가 문재인 의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혹시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 예. 의원총회나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볼일만 보고 다녔냐. 여기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좀 의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야 730 재보궐에서 당선된 의원들 오늘 아마 첫 신고를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그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적인 진상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저희 19대 국회가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지금 야유 한쪽에는 박수 나오는데 네. 아마 두 사람 다 선거 당시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대 당에서는 이렇게 또 야유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경우는 이제 재산 신고 문제가 잘못돼서 선거 당시에 곤욕을 치렀는데요. 오늘 그 국회가 이른바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식물화가 돼가고 있다. 이러면서 야당에게 책임을 묻자 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등이 재산 등록이나 잘해 이런 고함을 질렀고요. 정청래 의원이 또 나왔군요. 네. 단식 저기 중인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네. 어떤 다른 의원한테 너나 잘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주는 그런 특별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야유도 보냈고요. 참 안타깝네요. 굉장히 좀 우리 국가의 어떤 대표들이 모인 자리인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모인 자리보다 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회 지금 밥값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신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듣는 너무도 민망스럽고 가시방석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국사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참 저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상대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뭔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정은 의원 자체도 본인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저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는 없는데요. 저도 국회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입니다.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문은 트는데 그 뒤부터는 약간 욕설에 가까운 고성이 오고 가고요. 또 오늘 이정현 의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지역의 행사에 가보면 늘 주최 측의 인사말이 국사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예.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한 번쯤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쁠 일이 없는데 국사에 왜 바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무노동 무임금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비판이 커지는데 네, 참 부끄럽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예. 겁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의원이 또 관심사예요. 네. 문재인 의원 어제 바로 진도를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 바로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은 음악회가 열렸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이 노무현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는 음악회 대신에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단식을 하면서 의원총회는 가지 않고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영화제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새정치연합 의원이 맞느냐 아니면 노무현 당의 당원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단식의 어떤 그 단초가 된 진도를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또 트위터에도 진도에 갔다 온 후기를 지금 올렸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어제 올린 글인데 실종자 가족들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 더 힘든 것은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고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치 본질이 굉장히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최대 계파인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입법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예. 그 부분으로 가야겠죠. 여야 협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넣어서 풀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문재인 의원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부분을 새누리당에서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최대 계파의 수장이면서 여전히 차기에 유력한 대권 주자의 한 분이니까 이제 무대 뒤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홍시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정면에 나서서 이 얽힌 정부를 푸는데 앞장서 주십사. 그런데 조수진 차장, 네. 원래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이제 김영호 씨의 동조 단식 했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은 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원외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아직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도 팽목항도 갔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어떤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을 한다고 동조 단식을 하고 그분이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고 이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새정치연합의 대선 후보로서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조언을 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행보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 아마 새로운 얘기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3차 면담을 했는데 28분 만에 결렬이 됐고 그 내용을 지금 유가족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 전에 이미 두 차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금 어떻게 국회가 정상화될지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협상이 무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자, 지금 궁금한 건 또 박영선 원내대표예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저렇게 새누리당과 지금 유가족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뒤에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새정치연합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의 공식 대화도 이어지지 않고 있고 또 새누리당과의 협상도 깨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두 차례의 협상을 어렵게 도출을 했는데 예. 이 두 번 다 파기가 됐단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제재 협상은 없다. 그랬다가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유가족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다시 협상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를 맞으려면 미리라도 맞아야 되는데 오늘 또 새누리당과 유가족 차원의 면담이 또 불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 새정치연합에서는 오늘 밤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자,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3차 면담이 불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정기국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대응도 짜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답답한 상황, 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끼어들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사실 박영선 의원 지금 모습 보면은 상당히 쓸쓸한 그런 모습인데 예.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파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고집하면서 이 어떤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도 바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리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 같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서로 토론을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그 토론이 끝난 뒤에 다시 나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누리당, 집권 여당 사이에 상호 불신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상호 불신을 좀 직접적으로 부닥뜨리지 않고 주위에, 즉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좀 신뢰를 받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의 어떤 간부,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약간 거기에 신뢰를 받는 좀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주면은 많은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아, 네. 앞으로 좀 이런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새정치연합이 하루라도 빨리 그냥 국회 복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잘못을 했으면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우리 국회 내에 돌아가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그냥 선언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보면은 사실 정치권 이야기와 관련해서 많이 정답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인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